이제 글쓰기와 관련 또는 말하기도 포함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보통 우리가 이제 말을 하건 글을 쓰건 어떤 이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바탕에 있는 게 소위 그 감정이라는 게 아닌가. 어, 글은 어찌 보면 사실과 느낌으로 쓴다고 할 때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어떤 감정, 느낌, 이런 부분이 글쓰기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래서 오늘 이 감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감정도 저는 크게 보면 두 개로 이제 제 나름대로 갈래를 좀 타면, 소위 그 마음에 해당하는 거, 소위 우리가 보통 마음가짐, 어떤 태도, 자세,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마음에 해당하는 부분, 뭐 마인드,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실제로 이제 진짜 그 감정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감수성, 감성,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공감력, 이런 부분이 하나 있다. 이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앞에 왜 그 글을 쓰는데 이런 마음 근육, 마인드 이런 게 필요하냐.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글 쓰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글을 못 쓰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하나 필요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욕심 때문에도 글을 못 쓰죠. 자기가 어떤 기대 수준을 굉장히 높게 잡아놓고 그 욕심 때문에 글 쓰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가 어떤 자신감이 부족해서라면 뒤는 또 욕심이 많아서 글을 못 쓰고 글쓰기를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욕심을 안 내고 쓰면 못 쓸 사람이 없어요. 쓸 수 있는 만큼 쓴다 생각을 하면, 글을 못 쓴다는 게 무슨 한글을 몰라서 글을 못 씁니까? 글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고 있거나 자신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글쓰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저는 스트레스와 슬럼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신감 또는 뭐 이런 욕심이 글쓰기에 착수하는데 어떤 장애물, 걸림돌이라면 글을 지속적으로 쓰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이제 스트레스와 슬럼프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자기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글을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글 쓰는 그 마음가짐, 마음 근육, 마인드, 뭐 태도와 자세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욕심을 줄이고 자신감을 키우는 방식,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암시 같은 걸 합니다. 글 쓰는 게 왜 이렇게 두려울까 생각해보면, 일단 처음 착수하는 첫 문장 쓰는 것부터가 이제 걸림돌이 되고, 뭐 두려운 이유는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과연 내가 이걸 쓸 수 있을까라는 그 어떤 자신감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해서 그런 글쓰기 두려움을 만들고 글을 멀리하게 되는데, 저는 자기 주문, 자기 암시를 글쓰기 전에 늘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너 지난번에도 썼잖아. 이번에도 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글이라는 거는 쓰기 전이 제일 힘들지, 막상 쓰기 시작하면 언젠가 써지는 순간이 와. 반드시 와. 그리고 네 글에 남들 그렇게 관심 없어. 네가 생각하는 만큼은 적어도 관심 없어. 그리고 네가 무슨 지금 천하의 명문을 써야 되고 이 글에 네 뭐 목숨이 달린 거 아니잖아. 그냥 쓰면 되잖아. 그리고 이번 기회에 뭐
한 번에 다 보여줄 필요 있어? 못 보여준 게 혹시 있으면 다음에 보여주면 되잖아. 그리고 쓰고 고치면 되지. 왜 쓰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 고칠 기회가 너에게 있잖아.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냥 아는 만큼만 쓰자. 또는 뭐 잘 쓰려고 말고 양만 채우자. 혼자 이런 주문들을 평소에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글은 항상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낯설기도 하고요. 글쓰기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복합노동이에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뇌 입장에서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이고 두려운 일이죠. 거기다가 많이 써보지도 않아서 낯설기까지 해요. 낯설으면 두렵죠. 배워본 적도 없어. 뭔가를 배우고 했으면 할 텐데 학교 다닐 때 배워본 적. 그러니까 글쓰기가 두려운 것은 그냥 상수로 두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거고. 심지어 해밍웨이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원래 어려운 거고 원래 두려운 것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이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기려고 저는 안간힘을 쓰는 거죠. 자기 암시를 통해서 늘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했잖아. 이번에도 할 거야. 여러 가지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감정의 문제인데요. 이 감정은 왜 중요하냐? 우선 이 감정이 글의 중요한 요소이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글에 어떤 마음이 움직였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감정이 움직인 것이죠. 이성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성은 설득당하지 않아요.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도망치는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더 오히려 반감을 갖죠. 자기 논리로 무장을 하고 대들죠. 근데 이거는 감성으로 접근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동화가 돼요. 뭐 노무현 대통령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뭐 이런 게 그냥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 감정이 실제 글의 중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 감정과 감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감정이 들어간 이성으로 쓰는 게 감상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뭐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감상평을 쓰는 것은 감상은 자기 느낀 점도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어떤 이성적인 측면들이 결합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감정은 순수하게 내가 느낀 것이죠. 저는 크게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은 제가 글에서 쓰는 감정은 되게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거 어떤 한 일에 대한 후회, 회한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감정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근심, 불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일에 대한 그건 무기력감일 수도 있고 권태감일 수도 있고 어떤 거에 대한 회의감일 수도 있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안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관계에서 오는 감정들입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앞에 세 가지와 거의 비슷한 비중인데요. 관계에서 오는 감정은 되게 누구를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구와 어떤 갈등과 어떤 적대감을 갖는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관계에서 오는 감정들이 그 밖에도 이제
많이 있죠. 음, 그 누구를 사랑하거나 그런 애정하는 감정도 중요한 감정이죠. 이런 감정들이 이제 전 글쓰기에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하고, 이런 감정들을 한때 저는 이제 감정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한 7, 80개 감정을 제가 쭉 나열을 해놓고 시시때때로 추가를 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 그 밖에도 뭐 부끄러운 감정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그런 감정들 많이 있죠. 내가 그 음, 자기 비하라든가 뭐 이런 감정들을 쭉 적어놓고 글을 쓸 때 적어도 하나의 감정은 집어넣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수치심 이런 감정을 집어넣으려면 내가 수치심을 느꼈던 그 사건, 일화, 에피소드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이런 수치심을 느꼈다 이런 말 한마디 쓰지 않고 그 일화를 그대로 그냥 소개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얘가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꼈겠구나. 그래서 자기도 어떤 그런 감정을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감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감정을 넣는 거 이게 이제 글쓰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부수적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보통 이제 기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들 중에 감정인데 어떤 때 글이 잘 써지는가? 저는 들떠 있을 때보다는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잘 써지고요. 진짜 잘 써지는 것은 분노, 화가 났을 때 그 화난 대상에 대해서 뭘 글을 쓰거나 이럴 때 글이 잘 써지고요. 또는 뭐 바쁠 때보다는 권태로울 때, 심심할 때 이런 때 글이 더 잘 써지죠. 그런 어떤 자기가 글이 잘 써지는 감정 상태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잘 몰라요. 왜 그러냐? 늘 감정을 억압하고 살았거든요. 감정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너 이렇게 감정적이야. 너 이렇게 감정이 앞서. 우리는 그 감정을 거의 죄악시하다시피 하는 문화 속에서 저는 커온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잘 감추고 싫은 사람 앞에 가서 씩 웃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대접을 받고, 감정에 충실하고 감정을 드러내면 뭐 저 친구는 예의도 없고 뭐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에 익숙하지 않아요. 자기도 자기 감정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을 계속 누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병으로 나타나죠. 어쩔 때는 화병으로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죠.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저도 그런 걸 겪어서 회사를 한번 그만둔 적이 있는데요. 또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이게 평소에 자기 감정을 관리하지 않은 결과죠. 또 글을 쓰는 사람은 그 자기 어떤 감성, 감수성, 그 정서적 민감성을 계속 높여나가는 걸 하지 않으면, 감성을 벼르지 않으면, 갈고 닦지 않으면 그런 감정을 글로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기 감정과 저는 마주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자기 어떤 부정적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그것들을 그런 감정을 내가 소화하고 그 다스리는 역할로서 감정을 마주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감정을 아까 벼르고 자기 감수성을 키우고 하기 위해서도 감정을 마주해야 되는데, 처음에 부정적 감정을 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것도 역시 글로 쓰는 겁니다. 또는 그것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제가 느끼는 감정의 한 거의 90%는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죠. 왜 그러면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생존 확률이 높거든요. 누구를 좋아하기보다는 좀 미워하고 싫어하고 경계했을 때 그 사람이 공격해 들어오는 걸 내가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하기보다는 지적하기가 쉬워요. 그게 더 먼저 눈에 띄거든요. 그런 걸 지적을
기억을 예리하게 해야 내 생존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그거를 표현하는 거죠.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건데 일종의 배설 효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토해내는 것만으로도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사람이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뇌가 저에게 하는 하소연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해, 내가 이래서 우울해, 이런 감정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뇌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제가 감정으로 느끼는 거고, 내가 그 감정을 들어줬을 때 뇌는 이제 아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그 감정을 내려놓는 거죠. 하소연을 그만두는 거죠. 근데 내가 알았다, 이제 네 감정, 너 이래서 힘들지, 이것을 알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그 감정을 내가 써주는 거죠. 또는 말을 하는 거고. 그러면 뇌가 이제 얘가 알고 있구나, 이제 그만 걱정해도 되겠구나, 그만 미워하자,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봐도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것은 제 감정을 들어주는 거예요. 되게 이제 그 감정이 기억에 묻어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어떤 감정들, 그 기억을 얘기해 주면서 그 기억에 묻어 있는 감정을 얘기를 하면 그 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 해결이 되죠. 의사 선생님이 그 감정을 들어주는 거 말고는 뭐 약물 치료해 주는 거 밖에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주는 걸로 해소가 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표현함으로써, 좀 말보다는 글이 더 그런 효과가 더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 쓰면 훨씬 더 논리적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막연하게 걱정하던 것을 글로 쓰면 이게 일어날 일, 일어나지 않을 일 걱정하지 말자. 일어날 일 중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그래, 이렇게 감당하자.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자.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일 아닌가?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글로 쓰면.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순간 이제 흩어져 버리지만 글은 내가 다시 볼 수 있거든요. 이 다시 볼 때 정리가 되는 거죠. 또 글을 쓸 때도 더 말하는 것보다는 꾹꾹 눌러 쓰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감정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썼던 그때 감정을 보면 정말 그때 내가 이런 걸로 부질없는 걱정을 했구나. 이런 건 지나고 보니까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었네. 그래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거기서부터 좀 더 벗어나서 이렇게 관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저는 그런 글을 나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용기가 있고 하게 되면 훨씬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나 자기 어떤 감정 치유 효과는 더 크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글을 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감정과 마주하고 감수성을 키워서 그런 감정을 내 글에 담는 용도로서 글쓰기, 감정 글쓰기가 필요하다.